네, 안녕하십니까. 제5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에서 e스포츠 참여자의 하이문화 특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동의대학교 석사과정 송성희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는 스포츠의 주요 측면이 전자 시스템에 의해 촉진되는 스포츠의 한 형태로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5년 722억 원에서 2019년 1398억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17.9%로 고속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8년 7억 7천만 달러에서 2023년 15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14.9%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스포츠의 역사는 약 20년이 되었지만 이와 같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PC방,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치열한 교육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e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의 가상세계에서 참여자들은 현실 세계의 팀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역할과 포지션을 수행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가상세계의 다중 이용자 구조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발생하며 게임 운영자조차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플레이어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쉽게 표현하여 결핍된 욕구를 충족하기도 합니다. 반면 협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e스포츠에서 같은 팀을 이루는 참여자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다른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리핑, 플레밍과 같은 트롤링에 대한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e스포츠 활동 문화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e스포츠 참여자들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유사 및 새로운 특성이 있는지, e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하이문화적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e스포츠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목적적 편의 표지법과 눈덩이 표지법을 사용하여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 5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통해 개인별 약 30분에서 80분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문자화되어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성적 주관성, 심층적 기술, 동료 연구자 신문, 연구 참여자의 재평가를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감염 처리, 사전 동의 등 연구 윤리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e스포츠 하이문화 특성 첫 번째, 사교성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가상세계는 친구들과 관계를 지속시키는 현실 세계의 연장이며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은 현실 세계의 친구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여러 참여자들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 사회성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e스포츠의 하이문화 첫 번째 특성으로 사교성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친구들의 권유 및 어울리기 위해 e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e스포츠에서 만난 가상세계의 친구를 현실 세계에서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친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 하이문화 특성 두 번째, 사회적 역할 유사성입니다. 가상세계에서 리더를 주로 하는 참여자는 현실 세계에서도 리더를, 가상세계에서 팀원을 주로 하는 참여자는 현실 세계에서도 팀원을,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리더와 팀원을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참여자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사회적 역할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 하이문화 특성 세 번째, 내재적 표출입니다. 가상세계는 참여자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키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커와 마크에 의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욕구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드러내어 결핍된 욕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e스포츠 하이문화 특성으로 내재적 표출이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가상세계의 캐릭터를 통해 행함으로써 자신 내면의 모습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존재가 익명성에 가려져 있어 다른 참여자와의 관계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 하이문화 특성 네 번째, 과소비입니다. 참여자들은 시간을 과소비하여 친구들과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사례를 통해 현금을 과소비하는 경향을 들 수 있었으며 적게는 만원 단위에서 크게는 1000만원 단위까지 다양한 금액대를 소비하였습니다. 이러한 현금 사용을 통해 아이템, 캐시템, 계정 등을 거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 하이문화 특성 다섯 번째, 남탓과 비난입니다. 가상세계는 매번 새롭게 뭉치고 흩어짐을 반복하는 일회성 집단이며 참여자 간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현실 세계와 다릅니다. 팀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경우 상대팀 또는 같은 팀 참여자를 비방하기 쉬워집니다. 참여자들은 게임 중 실수를 했을 때 팀원들이 남탓과 비난을 한다고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팀원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팀원의 비난과 욕설은 일상적인 욕부터 부모님에 대한 욕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난과 욕을 받은 일부 참여자들은 게임 내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I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게임 내 안 좋은 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 하이문화 특성 여섯 번째, 트롤링입니다. 베커와 그리피스는 트롤링 발생 원인이 재미, 지루함, 복수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트롤링 행위가 재밌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롤링 행위는 팀 패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피하기 위해 게임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에 따른 페널티가 크기에 대체로 무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트롤링 행위에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더 큰 보복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트롤링 행위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자 D의 경우 현실 세계의 법을 통해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e스포츠 참여자의 하이문화 특성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사교성. 둘째, 사회적 역할 유사성. 셋째, 내재적 표출. 넷째, 과소비. 다섯째, 남탓과 비난. 여섯째, 트롤링. 앞으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e스포츠 문화를 확대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